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존경, 위대, 강한 미국 시동 걸다. 급여 원하는 만큼 준다 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구독 영양제 하나를 후원 부탁 올립니다. 영상 들어갑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클라호마주 털사 인종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털사를 방문했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종 학살 사건으로 꼽히는 역사적인 사건 현장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최초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도대체 오클라호마주 털사 참사가 어떤 사건이었기에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것일까 알아봅니다. 오클라호마주는 19세기 초 미국이 인디언 준주로 지정한 땅으로 원래는 미국 정부가 원주민들을 이곳으로 쫓아내고 모여 살게 한 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백인의 이주가 늦게 일어났고 1907년에야 46번째 주로 뒤늦게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 사회적 그리고 법적으로 만연했던 흑인 차별을 피해 많은 흑인이 비교적 인종차별에서 자유로운 오클라호마주로 가서 살았고, 특히 오클라호마주 경제가 석유 관련 사업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털사의 그린우드 구역은 블랙 월스트리트이라고 불리며 경제적으로 성공한 흑인 중산층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미국 전체에서 흑인 부자들이 제일 많은 동네였고 흑인 백만장자들도 이 동네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당시 1900년대 초반에 백만장자란 지금의 억만장자이니까 흑인 갑부들도 많았던 것이죠. 그런 이 털사에서 흑인 대학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딕 로랜드라는 19세의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소문으로 촉발된 사건이었습니다. 로랜드 당사자의 강력한 부인과 상대 백인 여성의 성폭행 시도가 없었다며 흑인 남성의 무고를 강하게 변호했지만 KKK 단원과 백인 우월주의 수백 명이 흑인들이 가게와 주택에 불을 지르고 흑인이 대량 살해당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 폭도들은 블랙 월스트리트라 불리던 흑인 최고 부자 동네 전체를 아예 흔적도 없이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일어난 인종 갈등이라면 주로 일자리 갈등이었었지만 이 폭동의 성격은 인종 말살에 바탕이 깔려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사건 당시 희생된 흑인들의 유해가 집단으로 매장된 현장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최근의 흑인들에 의한 폭동에서 일어나는 약탈이나 폭력 사태를 비판하는 분위기에 대하여 반대로 털사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라며 반론하기도 합니다. 차별을 다루는 흑인 문학이나 인종 관련 영화에서 자주 반드시 거론되는 사건이지만 백인 사회에서는 이미 잊혀져가는 흑인 대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나 이 대학살 사건을 알게 되는 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인종 흑역사 현장인 오클라호마 털사를 방문하여 원하는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숨기는 역사 교육을 한다 해도 미국의 어두운 역사를 지우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흑인 등 소수의 차별의 대표로 상징되는 투표권 제한을 막기 위해 부통령을 책임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내린 인종적 테러를 반성할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나라 전체에 걸친
조직적 인종차별을 뿌리 뽑는 일에 전념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연방정부는 흑인 사회로부터 부와 기회를 박탈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고 인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정부 조달 사업에서 소규모 사업체,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50% 확대하는 등의 흑인과 소수인종 사회를 위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1921년에 일어난 오클라호마 털사 흑인 대학살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보상이나 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정책의 방향을 인권 보호로 끌고 가면 미국의 우방 국가도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것이 과거의 세계 역사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인권 탄압 국가에 대한 압박인 것입니다. 존경받는 미국, 강한 미국의 위상을 만들어가면서 특히 중국에 대한 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것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의 중국 분열을 노리는 것이죠. 1921년은 일본이 36년간이나 한국을 침략하여 온갖 인종말살 정책을 펼쳤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한국인을 살해하고 인권을 말살한 일본에 대하여도 한국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봅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이 오클라호마 털사 인종 대학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유색인종 혐오 범죄 중지 호소와 인종차별적 투표 참여 제한법을 연방 차원에서 반드시 제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흑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외에도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이민국가 미국에서 인종 화합만이 세계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미국, 가장 강한 미국을 만들 수 있다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정치 철학이라고 생각됩니다. 급여 원하는 대로 주는 직업. 지난 1년 동안 일련의 주요 디지털 보안 침해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해킹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고되어진 일이지만 일부 공산국가, 즉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북한에서조차 꾸준하게 사이버 테러 요원을 훈련시켜왔고, 그들의 그 기술은 어느 사이엔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이버 해커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정부기관, 싱크탱크 및 기타 조직의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사이버 공격의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굵직한 사이버 테러 사례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공격으로 회사 파이프라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하여 약 7일 동안 미국의 여러 주에서 가스 부족과 가격 급등을 초래했습니다. 이 피해로 인해 콜로니얼 측이 해커에게 지불한 금액은 비트코인으로 50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는 인터넷이나 SNS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SNS에서 자신의 정보를 해킹당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 SNS상에서 핫한 이슈가 된 해킹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카스트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한국계 미군 여성의 피해입니다. 해킹한 자료로 한국에 머물면서 국제범죄를 자행해온 일당이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SNS상에서 같은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을 한 예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킹당한 개인 신상 정보가 이미 여러 해커들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개인을 상대로 해킹을 하지만 어설픈 초짜에서부터 대기업이나 정부의 사이버 보안 요원으로 취업이 가능할 정도의 고급 기술을 가진 해커까지 다양하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취업이 중요한 것이니까 스토리를 다시 되돌립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10년 동안 사이버 보안 인력 부족을 주장해 왔으며 최근의 공격에 따라 고용하려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국의 정보기관을 해킹하여 정부 정책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기업체를 해킹하고 기밀 정보를 빼내는 등 정부 기관과 기업체를 상대로 닥치는 대로 해킹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교육 및 인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의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87만 9천 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지만 추가로 적어도 35만 9천 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312만 명의 인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일부 기업이 채용을 연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이버 보안 요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이버 요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에서 잠재적인 악의적 행위자, 즉 잠재적인 범죄자를 식별하는 초급 보안 분석가부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잠재적인 재무 및 평판 위험을 CEO 및 이사의 이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경영진 수준의 리더까지 다양합니다. 노동통계 미국협회의 정보보안 애널리스트는 모든 직업의 4%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사이버 보안 요원은 31%의 고용 성장률을 향후 10년 동안 유망 직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과 글로벌 사이버 노동 격차가 향후 몇 년 동안 매년 20%에서 30%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산업 인력을 늘리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제안에는 주, 지방 및 연방정부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제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기 위한 2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을 만큼 사이버 보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 많은 보안 요원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더 많은 사이버 보안 훈련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제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 양성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가 다음 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자격을 갖춘 보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50년, 100년 동안 꾸준한 사이버 보안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나태했던 사이버 보안 요원 양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양성되었거나 자격을 갖춘 사이버 보안 인력에 대한 고액 연봉 제시에 의한 자리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분간은 피채용자 입장에서 자기의 몸값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적어도 20년간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파생적으로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개발 회사의 주식 가격도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사이버 보안 요원이나 초보 해커분들께서는 날개를 펼치고 힘차게
날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있었던 1921년 사건은 인종혐오에 의한 대학살이었습니다. 미국은 그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과 인종혐오 범죄를 단죄하고 미국민을 단결로 이끌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요원의 몸값이 고공행진을 할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계속 춤추는 고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덕한 마음으로 댓글까지 첨부해 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